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신과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협상이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3만 달러대 초반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오늘부터 방역 기준이 완화된 옐로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대부분 코로나 규제와 제한이 큰 폭으로 완화됐습니다. 마약에 취해 한인업소에서 인종차별 욕설과 낙서를 한 용의자를 무혐의 처분했던 올림픽 경찰서가 사건을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장이 직접 해명했습니다. 미국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여전히 2주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차별이다라는 반발이 한인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백신 접종자와 미국 백신 접종자를 부당하게 구분하는 비과학적인 차별이라는 주장입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네, 가상화폐들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에 3만 달러대 초반까지 추락하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백신과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문제, 정상 간의談판이 예상됩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저는 백악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윌라드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이곳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호텔에는 성조기와 함께 저렇게 태극기가 내걸리면서 이곳에 한국 대통령이 머문다는 걸 알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군 1호기를 타고 3시간 전쯤 메릴랜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이곳 워싱턴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외국 정상으로 백악관을 찾은 인사는 지난달 스가 일본 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백악관으로 연결되는 호텔 앞 도로는 블록을 쌓아서 차량 통행을 막았고 검문 검색대가 설치돼 일반인의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입니다.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백신 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백신을 미리 지원받고 나중에 되갚는 백신 스와프와 관련한 내용은 물론 미국 mRNA 백신 업체 모더나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 계약도 정상회담의 즈음에 워싱턴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원하는 반도체, 배터리 부문에서 대미 투자 계획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조금 전 SK 이노베이션과 포드사의 자동차 배터리셀 공장 조인트 벤처 양해각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미 싱가포르 합의 계승 등이 합의문에 담기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가상화폐 관련 소식을 집중해서 보도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또다시 큰 폭으로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3만 달러대 초반까지 수직 낙하하게 됐습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입니다.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업협회 등 금융당국들은 그제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에 관한 공고를 냈습니다. 가상화폐는 진정한 화폐가 아니므로 시장에서 사용될 수도 사용돼서도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를 금지하는 중국 당국의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이런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10% 가까이 떨어져 3만 8천 달러를 밑돌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를 밑돈 건 석 달 전인 지난 2월 8일 이후 처음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5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 가격도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같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서 그런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 믿음을 깨버리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일론을 멈추라는 스탑 일론이라는 가상화폐까지 나타났습니다.
스타빌로는 거래 시작 하루 만에 5배 넘게 올랐다가 폭락한 뒤 다시 급등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투기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장세를 연출하는 가상화폐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회사원들까지 채굴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서현, 박정민 기자가 잇따라 보도하겠습니다. 코인 열풍을 주도하는 건 2030 세대입니다. 투자를 지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회가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불안한 것보다 지금 내 삶이 더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월급 모아봐야 집 한 채 사기 힘들고 가만히 있으면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 가격 상승에 소외되면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지는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에 나섰는데 최근에는 코인 채굴에도 몰리고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고성능 컴퓨터로 계산해서 풀면 발빠르게 답을 제출한 채굴자에게 코인이 지급됩니다. 채굴자들은 고성능 그래픽카드로 일종의 컴퓨터인 채굴기를 조립한 뒤 하루 종일 가동시켜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직장인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 컴퓨터 하루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계속 켜져 있고 일단은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벌리는 거야. 전기세 이상만 나오면 계속 돌리겠죠. 비용도 많이 들고 전기요금도 더 나오지만 코인 가격 급등 덕에 투자금을 제법 뽑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까 제가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150 정도 월에 났었어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올라서 지금 한 340만 원 정도 한 달 동안. 최근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되는 가게 한쪽에서 채굴을 시작한 자영업자도 만나봤습니다. 채굴한 게 수익이 더 많아요. 예전에는 당연히 장사할 때가 더 많았는데 워낙 손님이 많이 줄어서 장사로는 아예 수지 타산이 안 나와요. 벌어들이는 만큼 내야 하는 전기료도 늘어났습니다. 얼마 냈어요? 한 200만 원 넘게 내는 것 같아요. 그 채굴하기 전에는 한 달에 얼마 냈어요? 한 120만 원 정도. 그런데 너도 나도 비트코인 채굴에 뛰어들다 보니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에 밀려 PC 관련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 거라는 전망이 많았죠. 그런데 오히려 지난해부터 PC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수요 증가에 가상화폐 채굴 수요로 생긴 그래픽카드 품귀 현상이 겹치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픽카드 가격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라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내면 대신 채굴을 해준다는 한 전문 채굴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래픽카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90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서 지금 180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컴퓨터 부품 거래가 많은 용산 전자상가입니다. 최근 채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면서 그래픽카드 사고 파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또 우리도 받기가 힘들어요. 사시는 게 능력자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픽카드 가격이 올라가면서 코인 채굴 비용은 더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기 투자에 수백만 원, 매달 수십만 원의 전기료까지 드는 만큼 섣부른 투자는 위험하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빨리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부터 이제 이런 게 또 수익이 나네 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우려스럽고 무엇보다 최근 코인 가격이 예전 같지 않아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채굴에 막대한 전기가 들어간다면서 비트코인을 테슬라의 결제 수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해서 코인 가격이 폭락했었는데 이후에도 계속 유사한 논란을 거듭하면서 코인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코인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코인이 변동성이 큰 위험한 자산이라는 건 투자든 채굴이든 차이가 없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도 가상화폐 폭락 여파가 영향을 미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에는 1.72%나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74%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들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축소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은 낙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낙폭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시장은 마감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마약에 취한 20대 남녀가 한인업소에서 인종차별적인 욕설과 낙서를 했지만 무혐의 석방됐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올림픽 경찰서는 보도가 나간 뒤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해명이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계속 취재했습니다. 마약에 취한 20대 히스패닉 남녀가 한밤중에 한인업소에 들어와 인종차별적인 욕설과 낙서를 한 사건. 용의자들을 훈방 조치했던 LA 올림픽 경찰서가 결국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 수사관은 한인업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경찰은 인종증오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기물파손 혐의는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외용 텐트에 용의자들이 한 인종증오 낙서는 기물파손에 해당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Now there has been a report taken because we've determined that there was vandalism that caused some damage that they can't remove. 경찰은 훈방 조치됐던 용의자를 즉각 공개 수배했습니다. 동영상에 나타난 남성 용의자의 손동작 등을 밀어봤을 때 갱 멤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갱 전담반과 함께 공조 수사도 지시했습니다. 아시안 증오 혐의에 대해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nd we need to document those things and investigate them. So if someone feels threatened or concerned or worried or they believe because of the actions, they need to tell the officers. 이에 대해 업소 측은 업소를 방문한 수사관이 피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인터뷰해서 생긴 혼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미흡한 초기 대응에 올림픽 경찰서는 신뢰 추락을, 한인업주는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다 마쳤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2주 동안의 격리 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접종자만 격리를 면제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미주 한인들은 미국 접종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이라는 강한 비판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국 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면 해외 방문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는 한국 정부. 하지만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한인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을 방문하면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미 LA 카운티 등에서 백신 접종 전자인증서까지 발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득이 안 가는 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셉니다. 그 말이 안 되지. 미국서 한 걸 왜 인정을 안 해? 그래야지 왜 자유롭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거지. 왜 차별을 둬 그래? 미국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더구나 연방정부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한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CDC에서도 인정해 준 거고 또 전 세계 WHO에서도 인정을 해준 백신을 맞은 거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당연히 이 백신 맞은 거 인정을 해주고. 많은 한인들이 2주 자가격리 때문에 가족 방문은 물론 사업상 한국 방문이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입니다. 빨리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스트레스들이 너무 저기니까 그래서 계획이 있는데 아직 못 갔는데 거기서 자가격리 안 하면 빨리 갈 거예요. 갔다 올 거예요. 예, 저는 가끔씩 한국에 가는데요. 비즈니스 관계로 비행기 표를 끊으려고 하다가 야, 이것도 코로나 이게 백신을 맞아도 한국에서 이것도 인정도 안 해주고 또 2주 격리를 한다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에 기대를 거는 한인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긴 하는데 뭐 백신 때문에 오시기도 하고 뭐 다른 것 때문에 오시기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잘 해결돼서 지금 미국에 있는 미국 모든 한인들이 좀 편안하게 한국을 좀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백신 접종 상호 인정으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경제 교류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유럽연합은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영철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6개월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와 영화관, 백화점도 다시 문을 열었고 에펠탑과 디즈니랜드도 곧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I think it's really the beginning of a new life. I think that's why people are so happy to be here. It's the beginning of the summer of kind of freedom and yes, a lot of happiness, of course.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백신을 접종받은 해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의 공식 재가 후 시행되는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약품안정청이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2주가 지난 제3국 관광객은 EU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EU 내 입국을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도 한국, 호주, 태국 등 7개국에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2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 25명에서 75명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인도나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코로나19 변이가 감지된 국가의 입국자는 입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네, LA 카운티에 이어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오늘부터는 옐로우 단계 방역 기준이 시행됐습니다. 수용 인원 제한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 보도에 이상민 기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가장 낮은 경제 재개 단계인 옐로우 티어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남가주에서 LA 카운티가 처음으로 옐로우 티어에 진입한 이후 오렌지 카운티가 두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영업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지난주 감염률 인구 10만 명당 1.8명을 기록했고 이번 주는 1.5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염려가 돼서 사실은 그간 좀 열긴 했어도 좀 염려가 돼서 안 다녔었는데 옐로우 티어가 되면서 이제 나가서 친구들하고 만나고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돼서 저희 이제 바나 또는 이제 술집 같은 데 가서 한 잔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과 영화관 그리고 테마파크 등 수용 인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우나와 헬스장 수용 인원은 50%까지 확대됐습니다. 좋죠. 저 이제 옐로우 티어 돼가지고 손님들 많이 그래도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손님들이요. 지금 저희 그 옐로우 티어라서 지금은 50%죠. 그리고 바깥에도 있고요. 네네네. 이렇게 손님 더 받으려고요. 더구나 술집 영업까지 허용된 가운데 수용 인원으로 2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브루어리는 최대 50%까지 수용에 영업할 수 있습니다. 테마파크는 35%까지 늘려 입장이 가능하지만 실내 시설에서는 25%의 인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페스티벌과 나이트클럽은 아직 영업 재개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1차나 2차 접종을 하면서 서로 다른 백신을 교차로 맞는 방법, 백신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교차 백신의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열 현상도 더 많이 관찰됐습니다. 남지현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의학저널 랜시스에 실린 영국의 교차 접종 임상시험 중간 결과입니다. 백신 접종 후 발열감 여부를 살펴봤는데 아스트라제네카로 2번 맞은 사람 중 10%, 화이자로 2번 맞은 사람 중 21%에서 발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차 접종을 했더니 이상 반응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34%, 반대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순으로 맞은 사람은 무려 41%에서 열이 났습니다. 스페인 국영연구소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에 주목했습니다.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70명 가운데 450명에게 2차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1차 접종 후 생긴 중화항체가 2차 화이자 접종 후 7배로 증가했습니다. 통상 아스트라제네카만으로 접종을 완료했을 땐 3배 정도만 증가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희소 혈전 논란이 불거진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가 다른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교차 접종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중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이제 2차 접종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제외를 하지만은 현재까지는 이제 그 대상인 분은 없기 때문에. 다만 보건당국은 우리 국립보건연구원도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트럼프 그룹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뉴욕주 검찰. 민사에서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럼프 그룹에 대한 수사를 형사사건으로 확대했습니다. 파비엔 레비 뉴욕주 검찰 대변인은 이번 수사가 단순한 민사사건이 아니라고 트럼프 그룹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튼지검과 함께 형사사건으로 적극 수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을 수사하다가 트럼프 그룹의 탈세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 이후 트럼프의 탈세와 금융보험 사기 등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가족 부동산인 세븐스프링스의 세금 공제와 컨설팅비 부풀리기를 통한 탈세 등이 주요 위반 혐의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출과 보험 혜택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려 은행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네 번째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긴장 완화 조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은 열흘째 계속됐습니다. 김학기 기자입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급히 실내로 대피합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이 로켓을 요격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선 건물 450여 채가 파괴되면서 6만 명 가까운 주민들이 집을 잃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They start to shoot the Palestinians, the protesters with live ammunition bullets. They shoot one of the Palestinians by ammunition bullets and he took to the hospital. 이스라엘 공습에 가자 지구의 사망자는 최소 2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3명은 어린이입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네 번째 전화통화를 하고 즉각 긴장 완화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고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에 휴전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There are only two ways that you can deal with them. You can either conquer them, and that's always an open possibility, or you can deter them. 국제사회 압박에도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분간 무력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네, 국제사회의 저조한 관심 속에 미얀마 쿠데타 군부의 진압 작전은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시위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 총기 난사는 계속됐습니다. 미얀마인들의 저항도 점점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발사한 로켓 추진 수류탄이 유조차에 명중합니다.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는 카친족 무장 조직이 북부 지역 샨주에서 중국 쪽에서 들어오던 유조차에 공격을 가한 겁니다. 유조차 7대가 공격받았는데 카친족은 미얀마군의 반군 공습에 중국 기름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군의 진압은 갈수록 무자비해지고 있습니다. 반쿠데타 시위 거점이었다가 최근 군부가 장악한 서부 친주의 민닷 지역. 군부가 밀림으로 숨어 들어간 주민들을 쫓아가 총을 난사하는 것은 물론 식수까지 끊어버렸습니다. 밀림에 숨은 주민 수천 명은 음식과 의약품은 물론 몸을 대피할 시설마저 부족한 상태인데 유니세프의 의료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에도 군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달레이에선 대학생연합회가 오토바이를 탄 채 게릴라 시위를 했고 마그웨에선 마을 주민들이 합동 시위를 하는 등 곳곳에서 군부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서는 등 인명피해가 늘고 있지만 미얀마인들의 저항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한국에서 백신 맞으면 격리 면제, 미국에서 백신 접종하면 2주 격리. 부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백신입니다. 백신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접종 카드도 발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미국을 방문해 백신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백신 접종자는 모두 자유로운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2주 격리는 차별이라는 한인사회 비판,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 출시 기념 유튜브 구독 이벤트. 구독하면 선물 쏜다. 한미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축하 댓글 쓰면 끝!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한미은행